안녕하십니까. 예. 동영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귀신 영화를 좋아하셔서 어린 저를 데리고 이렇게 영화관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겁이 많아졌는데 장성하고 나서도 어디 산이라든가 들에 혼자 있게 되면은 그게 많이 불편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지 답을 가르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없고 지금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정법을 많이 들으십시오. 정법 강의를 많이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건 진리로 풀어주는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지식 에너지가 특별한 지식의 에너지라서 내 영혼에 축적이 됩니다. 사람이 무숨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영혼의 질량이 약하다. 이래요. 내 영혼의 질량이 약하면 어떤 일에 무숨을 많이 타는 거죠. 이 지상에서 무숨을 타는 거지 인간 육신이 있어서 무섭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면 무숨을 타게 돼 있다. 내 영혼의 질량이 아주 좋아지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게 우리가 이 정법 강의를 들으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듣다가 보니까 한 7개월만 딱 듣고 나면 7개월만 듣고 나면 간이 커진다 이래요. 간이 커지는 거죠. 간이 커진다. 무서움이 지금 많이 없어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불안한 게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이 간이 커진다는 비유를 하는 거죠. 여기 한 3년 듣고 나니까 간이 배밖에 나온다. 크다가 뭐 배밖에 나와. 아니 천지 무서운 게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내 영혼의 질량이 차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이제 가슴이 확 넓어진다. 이렇게 뭐든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게 무서운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가 내 무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질량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정법 들은 지 몇 년 되셨나요? 5년 됐는데 아직까지 무섭다. 다른 거는 많이 좋아졌죠? 그게 많이 좋아진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전에 무서운 거 이야기만 지금 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질문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영적인 제자입니다. 그게 집안 대대로 영적인 제자들이다. 그렇다가 보니까 신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자꾸 궁금한 거예요. 이 귀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 귀신을 접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자들이라도 직접적인 귀신을 접하는 영적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지식을 지금 운용하는 제자들이 있고 그다음 내가 재주를 운용하는 제자가 있고 이는 이 신적인 제자들 영적인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 능력이 특이하게끔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것인데, 우리 제자들이라도, 영적인 제자들이라도, 이런 영적인 걸 자꾸 이렇게 접하는 거는 요 안에서 공부시키려고 지금 영적인 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만들었는데, 신에 대해서 영화를 만드니까 너무 좋아갖고 자꾸 가고 싶은 그 공부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그는 이제 작가들이 이런 그쪽에 또 능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주파수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는 만큼 갖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만큼 갖고 여기에서 최고 확장시킨 거죠. 요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한테는 그런 작품이 싱겁고 이제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게 됩니다. 이제 요런 것들 정확하게 디테일을 하게끔 해가지고 신의 본질을 파줘야 되는 요런 공부가 이제 앞으로 미래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알므로써 일반적인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귀신은 어떻게 해서 귀신이 되며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며 이게 전부 다 알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내 앞에 턱 나타나서 니 말라고 와서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러잖아요. 그런 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내가 무서워하면 재밌어 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면. 근데 내가 내 앞에 딱 온데 니 여 왜 왔어? 아는 사람이라면 너가 여 있어갖고 안 되는데 너 여 왜 왔어? 이유를 이야기해 가면 뭐 이러는 거지 이제 헤매는 거죠. 그 가면 좀 있으면 얼른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알고 처리를 하면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게 인간 세계에 귀신이 함부로 와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걸 공부시킨다고 그런 데에 우리가 자꾸 밝아지기 위해서 다녔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사이트 유튜브 안에서 이렇게 신을 치십시오. 우리 그 정법 사이트 안에서 신을 치면 신에 대한 거 아까 지금 공부 좀 했는데 또 질문을 하니까 또 풀어줘야 되네. 그게 그 안에 사이트 안에서 신을 치면 신에 대해서 풀어놓은 게 제법 많습니다. 요걸 알고 나면 그런 거 무섭지도 안 하고 그런데 산에 가도 겁 안 납니다. 산신도 풀어놨고 귀신도 풀어놨고 다 풀어놨습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조금 듣고 공부를 하십시오. 예. 제 아버지께서 지금 연세가 한 80이 넘으시고 연로하신데 예. 평소에 복숭아를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잘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제사상에는 평소에 이제 그 분이 좋아하셨던 거를 놓는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복숭아는 또 그 영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도 들어서 그걸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이 돼서.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강의를 들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 한 6개월? 6개월. 네. 아직 초년병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묻네. 예, 앉으세요. 앞으로 미래는 제사는 없어집니다. 제사는 왜 지냈는지 근본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제사를 지낸 원리는 우리가 자손을 놓으면서 자손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조상들과 연결하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고 했던 게 제사를 떴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조상님들한테 도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질할 때, 약할 때는 영혼들한테도 도움받고 조상들한테도 도움받았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조상님한테 도움받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도움받고 자연의 도움을 받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행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조상님들한테 도움받으면서 우리가 그 굴복하지 않는다. 조상님들은 이제 앞으로 후천시대 미래는 우리를 인연으로 해서 이 땅에 오게 해준 그 자체가 감사하고 우리가 성장할 동안 뒷바라지 해준 자체가 감사하지 죽어서도 날 도와달라고 물귀신처럼 이렇게 발목 잡는 일은 인자는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살고 돌아가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집착을 놓고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 호련히 차원계로 가십시오. 이래갖고 다음 순서를 밟으러 가게끔 놔둬야지. 제사를 뜨면 그 제사에 집착을 해갖고 우리한테 떠나지 말아라고 지금 이걸 붙드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사를 올리는 방법이 바뀝니다. 제사를 우리 부모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 이 자연에 우리 부모님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축원 제사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애쓰셨다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신들한테 우리 부모님을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밥을 떠나놓고 가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크는데 잘 도와주세요 이러고 붙들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할 아이들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는 이게 조상님들을 붙들고 매달릴 때가 아니고 조상님들을 회원시켜드리고 조상님들을 바르게 가게 해서 다음에 윤회를 잘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다. 조상님한테 매달리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무식할 때, 지식이 없고 무식할 때, 그때는 조상님한테도 매달리고 나무 몽디한테도 매달렸어요. 우리가 무식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저 태양이 신인 줄 알았어. 태양이. 또 더 무식한 거는 저 달이 신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미쳐가지고 한숨 통이가 달 기운 받는다고 입을 쫙 벌려갖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땡긴다고 이래. 그럴 때도 있었어. 가만히 있어도 기운은 스스로 연결될 텐데. 다른 지구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삘이 나도 여 있는 거고 그 에너지는 스스로 동하고 있는 것이라. 뭘 이래갖고 땡기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모르고 살던 때가 있었고 이제는 이런 거는 다 아는 시대로 접어들 만큼 지식은 보편화된 사회다. 지식인들이 무식하게 살면 혼나요. 이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수천 년 동안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에 우리 지식을 일깨워갖고 지식을 갖추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선물입니다. 지식. 이 지식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산한 최고의 에너지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다 물려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조상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이 조상님들 언덕을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매달린다. 이건 무식한 행위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못 살게 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내 영혼은 비물질이에요. 육신은 물질이지만 영혼은 비물질이다. 이 비물질이 이 물질하고 같이 도킹을 해서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게 비물질 에너지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수천 년 동안 축적돼 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힘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기술도 낮고 그것이 우리가 물리가 터져서 우주를 바라보는 상상을 할 수 있고 모든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식이 우리한테 다 와 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쪽에 문어를 좋아한다고 문어를 갖다 죽고 나서 저 위에 올려놓고 문어 잡수있어 익하면 부모님은 육신이 없어갖고 문어를 못 씹어 먹어요. 씹을 이빨도 없고 문어가 들어가면 요 담을 그릇이 없어.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올려갖고 드십시오 하니까 묵지도 못하는 게 껄떡껄떡 하는 거죠. 먹지도 못하는 게.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자꾸 많이 잡수있어. 몸이 없는데, 육신이 없는데 물질을 흡수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이제는 재산은 다 없어집니다. 지식사회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짜로 조상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조상님은 집착을 놓고 이제 잘 가시도록 해주는 이것이 조상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죠. 앞으로는 제사가 없어집니다. 예. 저는 메릴랜드 하월 카운티에서 시민단체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더로서 단체가 잘 성장하려면 이 시대에 이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저의 임원도 열심히 한 50% 임원들이 진실된 정법 가르침을 실습하고 있고 노력하기 때문에 더욱더 봉사하는 데에 좀 수월했어요. 그러나 다른 단체와 일을 할 때 모순과 시대 차이가 많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순조롭게 협력하며 시민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나요? Number one question. Number two question은 또한 도네이션을 받을 때, 후원금을 받을 때 받는 조건과 받는 방법, 거기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단체가 우리 몇십 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많이 생겼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만 생긴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또 이 아프리카도 할 거 없이 이 지구촌의 사회단체가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생기기는 했는데 할 일을 모르는 거죠. 사회단체가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제자리에서 자꾸 돌고 있는 거예요. 발전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법 강의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정법 강의에 안 들어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럼 스승님한테 직접 찾아와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정법 강의를 들으면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400강을 지금 열어놨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거를 치면 쫙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키워드를 치면 거기에 부분이 나오는 게 몇백 개씩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연애하고 싶다. 연애 치세요. 몇백 개 나와 있으니까 제목을 보니까 요거 한번 들어보자. 몇 개를 들었고 나면은 엄청난 걸 내가 알게 되는, 알면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갈라 그래도 모르면 바르게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더 잘 알고 바르게 알고 그 이끌어 주실 분을 찾아서 자꾸 강의를 듣고 배우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은 대표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대표가 됐을 때 이 해를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항상 연구하는 자세라야 된다. 연구하는 자세만 가지면 지혜는 나오게 돼 있고 이 해를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늘이 준다. 네가 이 해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회장이 됐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장을 하려고 회장이 됐다면 회장 돼갖고 그냥 있을 것이고, 회장을 하려고 들었잖아. 회장 돼 붙잖아. 그 다음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회장을 한다면 이 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원을 담아서 회장을 한다면 이 해는 바뀝니다. 발전하고 변화가 일어난다. 왜? 네가 그 뜻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한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게 돼 있다. 지혜는 그렇게 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너가 혼자 못한다면 좋은 인연을 만들어줘서 같이 의논해서 이 해를 발전하게 만들게끔 또 해준다. 우리가 기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해를 하든 내가 이 수장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걸 총책임을 지겠다라고 내가 한 겁니다. 내가 1년, 2년 동안 여기에서 회장으로 있으면 발전을 못 시켰다면 그 대가는 분명히 지불할 것이다. 분명히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그래서 지는 거다. 대가를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지는 그거는 나중에 이걸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게 왜 우리가 어려워지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의무가 있는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어려움을 우리는 주게 돼 있다. 이거는 잊지 마라. 그리고 항상 우리는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연구의 본연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를 존중할 때 연구가 된다.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 고집이 세면 이건 절대 발전 못합니다. 내가 회장이 됐다면 내 주위의 사람하고 항상 의논하고 연구하는 이런 자세만 가지면 안 나오던 답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다.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했던 겁니다. 항상 내 주위하고 의논하고 거기에서 합의된 것을 결정을 해서 이걸 갖고 추진을 해라.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없다. 내 방법으로 내가 고집을 부려갖고 가는 일은 잘못되면 전부 다 니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지금 이 사회는 인류 이 사회가 어디에도 관계없이 인자는 융합시대. 융합을 해서 풀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혼자 풀어서 혼자 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시대 있죠. 우리가 갖추는 시대. 요때는 혼자 갖추는 시대입니다. 혼자 갖추는 시대는 내가 갖출 때 이야기고 운용을 할 때는 융합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 이 단체를 바르게 이끌려면 이 단체에 내 주위에 주어진 인연들하고 잘 의논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추진해라. 그러면 발전한다. 네가 잘났다고 네 고집을 세우면 이거는 잘못되고 잘못된 화근은 분명히 네한테 돌아와서 너를 칠 것이다. 책임도 지게끔 하느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잘못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그걸 잡아서 풀고 또 이걸 내가 반성을 할 때는 그 힘을 또 준다. 잘못해놔놓고 나는 잘못 없다고 그렇게 우기 세우면 또 긋는다. 또 잘못됐어. 그리고 또 남 탓을 하고 내 잘못은 없다 그러면 더 뺏는다. 힘을 자꾸 긋습니다. 그래 결국은 네가 틀렸으면 알게 해준다. 내 고집스러운 삶은 안 됩니다. 항상 주의하고 의논하고 같이 연구해서 풀어가라. 이것이 융합시대입니다. 배울 때는 혼자 크지만 운용할 때는 모여서 같이 이걸 에너지를 같이 모여가지고
융합에서 풀어나가서 이것이 꽃이 피는 것이다. 이것이 융합 시대입니다. 이제는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체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직을 만들었고 단체를 만들었고 이런 걸 이 사회는 온통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의논해서 융합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겁니다. 네 혼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는 질이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이거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위의 사람하고 같이 융합을 해갖고 의논해서 풀어나고 연구한 게 나올 때 사회 질이 좋은 게 나와서 이 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단체를 운영할 때는 내 주위를 잘 보살피며 같이 의논해가며 풀어나간다면 답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예. 하면서 도네이션 영어로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들어갖고 후원을 이래 받는 거 그죠? 이 기부 받는 이런 것들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없이 기부를 받았다. 그 대가를 분명히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어렵게 해서라도 그는 걷어간다. 명분을 갖추어라. 이 사회에 이롭게 하는 일은 명분 없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명분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 기부도 받지 마라. 만일에 기부를 받았다면 이거는 옆에다 두고 이 명분을 만들어서 이 명분에 맞게끔 써가지고 여기에 감사도 여기에다 돌려줘야 된다. 이걸 회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서서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하게끔 힘을 준 것은 그 사람들의 힘을 바르게 모으니 우리가 이런 걸 잘 해갖고 쓰겠다라고 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 기부를 받아서 바른 일을 해가지고 여기에 공치사가 온다면 이 공치사를 회양을 해갖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상을 받을 게 아니고 이걸 도운 이분한테 크게 이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회양을 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쪽에 그게를 크게 이렇게 이롭게 해달라고 회양을 하고 나니까 니한테는 좋은 일을 싹 뺏어버리고 저 사람한테 주냐? 저게 준 만큼 너한테는 그 이상을 준다. 이래서 이 단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바르게 이끌면 성장을 하는데 틀리게 이끌면 가다가 멈추게 된다. 멈췄는데도 노력을 안 하고 또 지고집을 부리면 이 단체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받는 것은 그 사람이 에너지를 지금 남아도는 것을 우리한테 준 것은 우리가 그 사람 대신에 공적을 일으켜 가지고 이분한테 다시 돌려줄 때 이분이 깨달음을 갖게 돼 있다. 바른 일이라는 게 내가 바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단체를 이루는 여기에다가 부탁을 하니 거기에서 잘 이루어서 내한테 공치사를 주니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앞으로 길을 열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 사업은 더 잘 돼요. 우리한테 기부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은 더 잘해주고 이런 일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파트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버는 재주는 있는데 사회에 공헌을 하는 재주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헌을 잘 해줘갖고 공치사까지 주니까 이 돈이 더 잘 벌리네. 돈 버는 담당은 당신이 하고 우리는 사회를 이롭게 하면서 그 공치사를 또 돌려주니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빛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 사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발돋움 할 수 있다. 이게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가 너희들 에너지로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가진 자하고 노력하는 자하고 융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융합이 잘 일어나서 더 발전을 하려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주니까 그게 그 공적도 돌려줘서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잘 되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그 기업은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되게 해주려고 하고, 요렇게 해서 같이 놀아가는 상생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해가 조금 됩니까? 들이 재작년 8월에 통화를 했어요. 원래 한국에 가야 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중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가 어째 비자가 내려왔는데 한국에 입국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처리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이 됐는데 아들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초조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이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아들의 소식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몇 살이에요? 37이요. 37. 아들을 안 기다리는 게 그게 아들을 돕는 겁니다. 요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저 선생님 이상하다, 저거 자꾸. 이러기 쉽습니다. 앞뒤를 인자부터 풀어보자고요. 이게 바른 답이 있다면 이해가 돼야 되니까. 아이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가 있는데, 떠나고 나니까 내가 아이들 자꾸 기다리고 그 주위에 자꾸 신경을 쓴다면 아이들이 지금 뭔가가 일어나는 일에 내가 지금 간섭을 해서 거기에다 자꾸 주파수를 주면 이 아이는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소식 올 수 있는 상태가 돼서도 소식을 못 하게끔 환경이 만들어져요. 애가 떠났다면 자기 공부를 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애한테 맡기고, 그동안에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애가 만일에 돌아온다면 내가 애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키워가고 갖추어가고 내 인생을 더 질 좋게 지금 갖추어 놔야 애를 또 도울 수 있습니다. 애가 떠났는데 애를 걱정을 계속하고 있으면 언젠가 애가 돌아와요. 그때 또 해줄 게 없어. 이러면 또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팀으로 살려고 지금 인생을 받아갖고 우리가 인연이 된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돼야지. 걱정을 하고만 있다라고 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걱정을 하고 있으면 또 걱정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게 냉정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냉정한 게 아니고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떠났을 때는 아이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라고 지금 분리된 겁니다. 그럼 내 할 일을 안 하고 애를 자꾸 걱정하고 있다면 내가 만일에 애를 걱정하는데 뭐 어떻게 걱정하냐. 아이고 연락 좀 하지. 이러고 있으면 연락하지 말지. 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요. 아이고 우리 애가 잘 돼야 될 낀데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잘 돼야 될 낀데 이렇게 하면 요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요래 되라 요래. 이러면 애가 고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리하게 던져놓을 땐 던져놔야 되고 다 컸잖아. 37인데 내가 걱정을 해야 된다. 걱정거리 또 만들어주죠. 하지 마십시오. 일단 떠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나에 대해서 노력을 하며 그거는 기다리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기다린다고 신경을 자꾸 쓰면 쟤가 자꾸 꼬여요. 부모가 너무 신경을 쓰면 내 자식이 안 돼. 부모님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일은 스스로 잘 되게 돼 있어. 왜? 내가 누구냐면 하느님의 자식이거든. 네 또한 하느님의 자식이고 네가 신경을 안 쓰면 하느님이 보살핀다. 네가 신경을 쓰면 하느님이 안 보살펴. 네가 신경 쓰니까. 요는 아리킬락하니까 극단적인 것까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을 네가 품어버리면 하느님은 손을 놓습니다. 하느님은 네하고 싸움 안 해.
이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분별을 못하니까 자식한테 애착을 많이 가지면 하느님은 여기에다가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애착을 갖는 동안에는 내가 손길을 뻗치지 않는다. 네 애착을 놓으면 이거는 하느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걱정하면 그 사람한테 우리는 이론과 같은 지금 느낌을 받는데 그 사람을 걱정하면 그 사람이 안 되게끔 만드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떠날 때는 떠나게 놔두고 왔을 때는 왔을 때 잘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돼요? 오늘은 월드 홍익재단 오픈 기념식과 미주 정법 회원님들과 함께 진정 스승님 초청 특별 강연회가 워싱턴 DC 내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치기 전에 이번 행사의 마무리 말씀을 스승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수행을 마치고 이 사회를 둘러보고 이 미국을 내가 보았습니다. 미국을 나와서 기운을 살피고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지금 성장해 있으며 어떠한 환경으로 지금 갖추어져 있는지를 다 살피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가 됐음을 내가 알고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어떤 공헌을 하면서 활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이 달라지고 우리 한국의 시민들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진다. 우리는 내 잘 되려고만 달라들면 절대로 잘 되게 안 해줍니다. 이 사회에 어떠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라.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내 삶은 달라진다.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것이 후천시대입니다. 이 정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 이 정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현지인들한테 우리가 같이 나누어라. 현지인들하고 나누어 보면 안다. 바르게 나누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 있다. 우리 한국 사람한테 도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려우면 전부 다 인터넷에 들어가게 돼갖고 들어가고 정보를 만나고 만나면 전부 다 들으면 우리는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우리가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이 좋은 진리를 인자는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현지의 형제들한테 그 사람들이 도움이 돼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진다. 이 정법이 진리가 인자 세상에 나오는데 진리는 원래가 후천시대에 나오는 겁니다. 선천시대는 모든 환경을 갖추는 중이라 진리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후천시대가 돼서 진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만천하가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로 해가 내가 도움받은 게 분명하다면 도움을 안 받았을 때는 같이 나누지 마십시오. 이거로 도움을 받았다면 이걸 같이 현지에 나누어라. 나눌 때 어떻게 하면 잘 나누어지냐? 지금은 현지인들이 이게 접근하게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하면 이걸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현지인들이 어려워하면 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같이 듣고 그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집안이 무슨 아픔이 있어가 병이 왔다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내가 쭉 이야기를 하면 그걸 다 듣고 나서 병에 대한 거를 끌어내가지고 같이 들으십시오. 같이 들으니까 한국말이라 잘 모릅니다. 몰라도 같이 들으십시오. 이 유튜브에 이 사람의 용안까지 같이 내가지고
같이 여기다 놓고 같이 들으라는 거죠. 같이 듣고 나서 이 사람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같이 듣고 나서 내가 설명하십시오. 이해를 인자시켜주면 이해합니다. 요렇게 해서 도와라. 그러면 하나 듣고 2개 듣고 3개 듣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 듣고 이해시키고 이해가 안 됐으니까 한국말을 모르니까 내가 같이 듣고 같이 그 기운을 우리가 흡수하게 됩니다. 기운을 흡수하고 나서 내가 같이 들은 내가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가서 거기에 노력을 조금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한 거는. 그러면 그 병이 낫게 되고 이 병이 물러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사람을 도와라는 거죠. 사람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아픔이 왜 오는 줄 깨달으라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걸 풀어줄 수 있는 환경은 정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지금 가족들이 힘들게 돼 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힘든 것을 이야기 듣고 가족을 치십시오. 가족의 중요성과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목을 보고 이 한 개씩 골라가지고 같이 듣고 그걸 같이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되면 몰랐다고 반성하면 어려워졌던 가족이 다시 돌아옵니다.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 하면 사업을 치십시오. 이걸 같이 듣고 또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한국말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현지에 와갖고 20년,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 힘을 얻은 게 맞다면 이 사람들을 도와야 그 다음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서 지금 미국 보낸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보낸 거예요. 돈을 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걸 일깨워주는 것만큼 이룬 게 없습니다. 요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정법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 사람이 어려움이 풀리고 그 힘은 내한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홍익 인간들은 멘토가 되기 시작을 해야 된다. 사람을 이끌어주는 멘토. 모르는 걸 같이 나누며 이끌어주는 멘토가 될 때 내 삶이 열린다. 그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법을 같이 우리가 듣고 이거를 갖고 같이 나누는 멘토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현지인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내가 더 잘 사는 법은 절대로 하느님이 주지 않는다. 이제 현지인들을 이렇게 하면 네 삶은 분명히 좋아질 것이니까. 만일에 현지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이게 잘 되게 해줬는데 내가 안 된다? 내한테 오십시오. 내가 그 보상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보상해주고 이 보상은 내가 하느님한테 매가지 잡아서라도 얻어낼 테니까. 내가 약속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에 있든 그 현지의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 삶이 빛날 것이고 내 인생에 즐거움이 올 것이고 내 삶이 풍요로워질 테니까 현지에 득되게 살라. 이제 우리는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